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자, 오늘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25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특정 금융상품을 권유 혹은 유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투자 대상은 예시의 하나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 자료에서 사용되는 글과 말은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이폴라 배터리입니다. 바이폴라 배터리가 뭐냐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게 2차 전지 얘기거든요. 2차 전지를 자세히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자고요. 2차 전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과거에는 공구 같은 거였어요. 전동 공구, 전동 드릴. 그게 원통형 배터리가 많이 들어갔고 삼성 SDI가 많이 들어갔죠. 휴대폰. 그러니까 원통형과 각형 중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EV, 전기차가 나오면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전기차는 멀리 가야 되잖아요.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좀 좋아야 되고 장기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용량이 커야 돼요. 앞으로는 로봇이 나오잖아요. 로봇도 유선으로 하는 산업용 로봇들이 있겠지만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배터리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관련된 고민들은 계속 2차 전지가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양극재를 개선하면 됩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지난번에 쭉 한번 설명했는데 그냥 이제 이번에는 용어로서 하고 다음 또 기회가 나오면 구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양극재, 음극재. 음극재에서 양극재로 전하가 이동하는데 양극재는 우리가 많이 알아요. 중국이 장점이 있는 LFP 배터리. 그죠? 인산철 배터리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아는 삼원계. 그러니까 NCM, NCA. 그러니까 리튬, 코발트, 망간. 리튬, 코발트, 알루미늄. 이거죠. 근데 망간을 더 많이 쓰니까 NCM이고 거기에 따라서 옛날에는 622. 그러니까 니켈이 6이냐, 622. 이게 이제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811. 그리고 요새는 9반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9, 0.5, 0.5 이렇게. 코발트를 많이 쓰면 화재 위험이 없고 안정해져요. 그런데 코발트 가격이 워낙 비싸고 그러니까 코발트를 줄이고 에너지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니켈을 쓰죠.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단위 부피당, 단위 질량당 많은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처음에는 양극재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음극재는 우리가 보통 흑연으로 해요. 포스코 케미칼이 대표적인 흑연이잖아요. 그 회사가 왜 흑연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다루게 됐냐면 포스코가 철강 회사잖아요. 철강 회사 안에 만드는 그 고열을 견디는 즉 그런 물질들이 다 흑연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흑연을 제일 많이 쓰고 2차 전지가 제일 많이 되니까 흑연을 제일 많이 만들어봤던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많이 유명해진 거죠. 원래는 이제 그런 회사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2차 전지 회사로 되어 있는 거고요. 흑연인데 우리가 흑연에서 에너지 밀도를 올리려면 실리콘을 첨가해요. 실리콘을 첨가하면 문제는 이제 이게 열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흑연의 팽창 지수하고 실리콘의 팽창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크랙이 발생하고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실리콘을 굉장히 나노 단위로 잘 처리해야 되고 믹스하는데도 여태까지 한계가 있었어요.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첨가제를 넣고 과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음극재인 흑연에 실리콘을 넣는 곳으로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전해질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액체 전해질에서 고체 전해질로. 그게 전고체 배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해질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됐고 아주 작은 것들만 되고 있지만 삼성 SDI가 3조를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도 코앞에 있습니다. 또 셀도 설계를 좀 다시 하는 거죠.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셀 설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셀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이렇게 적층으로 쌓으면 돼요. 그러니까 셀을 쌓는데 그냥 쌓는 게 있고 좀 내부로 쌓는 게 있어요. 그게 그냥 쌓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적층형이라고 하고
바이폴라는 내부적으로 쌓는 거예요. 요거는 어차피 오늘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빼고, 그 다음번에는 패키지 기술이 있어요. 패키지 기술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번에 제가 설명했었어요. 셀, 모듈, 그리고 배터리가 나오는데, 셀에서 모듈을 빼고 팩으로 가는 거예요. 셀 투 팩, C 투 P. 그러니까 셀 투 패키지, 모듈을 건너뛰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는요, 모양에 따라서 나눠요. 모양에 따라서 이게 사각으로 생긴 게 각형. 각형은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죠. 옛날에 휴대폰 배터리는 다 각형이에요. 옛날에 우리 분해될 때 보시면 네모난 거 들어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그 디지털 카메라들 보시면 다 각형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번에 많이 쓰는 게 원통형이었습니다. 원통형은 이제 그 공구에 많이 썼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가로 높이가 딱 규격화돼 있어요. 우리가 AAA 사이즈 같은 거 있고, 그 다음번에는 훨씬 더 큰, 그러니까 규격화돼 있으니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파우치는 이 플라스틱 백에 담겨져 있어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굉장히 모양 변형이 쉬우니까 곳곳에 넣을 수 있어요. 원통형이나 각형은 사실 각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모양이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파우치형을 많이 썼죠, 처음에는. 그런데 얘가 만드는데도 비싸고 또 단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닐팩이니까요. 단단하지 않으니까 보호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파우치형을 좀 빼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파우치 많이 쓰고 있고, 파우치에서는 LG, 엔솔이 제일 잘하고 있죠. 삼성은 휴대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각형을 잘했고, 공구 쪽에서 원통형도 했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들 다 할 수 있는데요. 파우치는 SK와 LG가 좀 많이 하고 있다. 아까 보시면 배터리 하나하나를 만드는 걸 셀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번에 그 배터리를 수십 개를 모으면은 모듈이고, 모듈을 또 수십 개를 모으면은 배터리 팩이 돼요. 그게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죠. 모듈 단계를 생략하면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빽빽하게 넣다 보니까 공간 때문에 방열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모듈 단위로 했기 때 강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우치 같은 걸 생각해 보면 파우치를 이렇게 단위별로 모듈 단위로 패키지를 하면서 강도를 맞추고 팩으로 하면서 또 이중 강도가 될 텐데, 바로 셀에서 팩으로 넘어갈 때는 또 다른, 아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열과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넣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모듈 부피만큼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셀2 패키지가 있습니다. 셀2 패키지는 원래 우리나라보다는 그 LFP 배터리에서 셀2 패키지를 해서 에너지 밀도를 올려가지고 깜짝 놀랐던 그 기술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단순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에너지 밀도를 올렸다라는 거고요. 이쪽을 보시면 LG 엔솔이 어떻게 셀에서 패키지까지 가는지 그 과정에서 버스바라는 걸로 연결하고 셀을 뭘로 씌우고 또 서멀 레진으로 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써 있어요. 우리가 이걸 다 해서 외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관계들을 보시면 연결하고 열 관리하고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하면서 적층을 한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BMS,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 이게 이제 우리가 충전할 때도 그렇고 방전할 때도 그렇고 각각 셀 단위를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형점을 잘 찾아가게 하는 이 BMS도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배터리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셀2 패키지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모듈을 생략했다는 걸가 관건이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도 각형을 보면 무게도 줄이고 부품도 줄였다. 결국은 모듈 단위에서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줄이니까 부피도 줄고 무게도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셀2 패키지를 많이 설명드린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듈 생략되고 간 거예요.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그림을 인용했고요. 이게 우리가 오늘 공부할 바이폴라 배터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원래는 배터리는요. 이 배터리를 우리가 알기 쉽게 그린다면 건전지를 갖다가 이렇게 쌓는 거죠. 1.5V 건전지를 이렇게 세로로 쌓으면 이건 이제 직렬 연결이고요. 얘네들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전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니다. 그래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고 있고요. 이렇게 갔을 때 제가 옛날에 병렬, 직렬 한번 설명드렸는데 전압이 커지는 거죠. 직렬로 하면. 그래서 전압이 1.5V C짜리 3개라면 4.5V가 되겠죠. 그래서 용량이 커집니다. 자, 그러니까 음극재를 지나서 양극재로 전하가 이동하는 거예요. 음극재에서 양극재, 분리막을 통과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돼서 양극재를 통과한 게 나오면 여기에 이제 인아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라고 돼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도 보시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렬 연결을 하는 거니까 건전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극재, 분리막, 양극재의 한 셀이 다음 셀로 전기를 연결하고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직렬 연결이고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용량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커졌어.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바이폴라 배터리는 이겁니다. 자, 바이폴라 배터리는요, 음극재에서 양극재로 넘어가는데 바깥으로 안 나와요.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요. 자,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서 다시 음극재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의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면은 음극재고 한 면은 양극재를 만들어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분리막. 전고체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듈을 만드는 걸로 보시면 이 껍데기가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공정도 심플해지고 부피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바이폴라로 만들면 이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생기는 저항, 이런 게 다 길이가 길어지면 우리 전자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결국은 저항이 생기고 에너지가 낭비되죠. 그런 것들도 없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쭉 가면 이 세 개를 지나니까 아까 1.5V라고 하면 4.5V가 되는데 훨씬 더 에너지가 강력한 4.5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바로 나중에 글씨는 읽어보셔도 되는데 결국은 부피가 줄어들고 공정이 심플해지고 에너지 효율은 좋아진다.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대신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음극재와 양극재가 반대방, 그러니까 한 면은 음극재, 한 면은 양극재인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바이폴라에 관련된 자세한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단동 장비, 그러니까 샘플로 만든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장비에서 만들어 봤는데 전극 장비는 한화 모멘텀 PNT, 조립은 DNT, 탑엔지니어링, DSK, 후공정은 YTS, A-프로, 워닉 PNE들과 해서 만들었다고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와, 이거 될 것 같아. 우리 이거 제대로 해서 출시해 볼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나오겠죠. 오히려 전고체보다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바이폴라를 만들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면은 음극재, 한 면은 양극재인 물질이 필요하죠. 그거 이름이 클래딩입니다. 클래딩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알루미늄과 구리가 결합된 호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 하나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알루미늄에 구리를 도금해서 쓰는 거예요. 자, 구리를 도금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구리하고 알루미늄이 분해가 안 돼야 돼요. 분리가 안 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써도.
그러니까 충방전 할 때마다 열도 나고 계속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분리가 안 되게 클래딩을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외부적인 소재들도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존의 양극재, 음극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질도 거기에 좀 맞춰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공정들이 새롭게 좀 세팅이 돼야 돼서 아까 그런 회사들하고 협업을 해서 이 기술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 기술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 2021년도에 도요타 하이브리드에서 바이폴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폴라는 좀 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는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전지가 적은 용량이 들어가고 전기차는 많은 용량이 들어가니까 조금은 다르게 지금 LG 엔솔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 리튬 배터리를 연결하는 거하고 다르다. 단일 전극이 양극, 음극을 공유하는 적층 구조가 필요하고 그 다음번에 공정이 좀 이렇게 하니까 단순해지더라. 껍데기도 안 만들어도 되더라. 자, 그런데 결국 가장 큰 효과는 에너지 밀도가 늘어나더라. 부피도 줄고 무게도 줄더라. 그리고 공정이 간소화되더라. 단 아직도 기존 거에 대비해서의 성능이 나오느냐, 충방전 횟수가 나오느냐, 에너지 밀도가 나오느냐는 아마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에너지 밀도를 올리고자 하는 간절함들이 벌써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이폴라로 갔어요. 이거는 셀 제조 방식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전고체로 가요. 그럼 바이폴라 하면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과정들은 지금 보셨지만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극재 개선하고 음극재 개선하고 전해질 개선하고 각각 다 섞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셀 설계를 바이폴라로 하면 되는 거고 전해질을 전고체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훨씬 더 에너지 밀도가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이폴라라는 기술은 그냥 사그러드는 기술이 아니라 앞 전고체로 가서도 계속 쓰일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